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아이폰 SE2를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많은 유저분들께서는 조만간 새로운 2020년 아이폰 SE를 만나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에서는 작년부터 올 3월 출시에 관한 말씀을 드려왔지만 급작스럽게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변할 수밖에 없는 IT 업계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월에는 아이폰 부품 조달이 올스톱되었었고 최종 조립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면서 생산 지연과 이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상황 악화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던 3월 출시가 연기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는 또 한 번 실망하시거나 연례 행사처럼 또 전설의 폰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는 3월 말 이에 관한 최종 회의가 이루어졌고 4월 출시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는 2020년 아이폰 SE 출시 시기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집에 머무르셔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애플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과 3월에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월달 중국의 애플 매장을 모두 닫은 것을 시작으로 3월에는 전 세계 애플 매장을 닫았고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이폰은 개인당 최대 2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또 애플 스토어를 닫으면서 매장의 시간제 근무 직원까지 모두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기준 애플의 한 달 운영 비용만 9.6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원입니다. 애플도 더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2020년 아이폰의 1년 2회 출시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은 2020년부터 상반기에는 중저가 폰, 하반기에는 프로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고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 장벽을 낮추면서 많은 유저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앱스토어나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등의 서비스 소비를 통해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전략입니다. 3월 출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1월에는 이미 차세대 아이폰 SE에 들어갈 부품 개발이 완료되었고 생산 배치와 부품 조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퍼즈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3월 발표가 되어서 4월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었으면 유저들에게는 봄에는 중저가 아이폰이라는 보다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1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A13 칩이 들어간 40만 원대의 아이폰이라고 하니 사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아이폰 10 이상의 고급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많은 유저분들도 이제 아이패드 미니 5와 같은 기기와 폰을 사용하시면서 아이폰을 전화 이외의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를 계획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가을에 애플의 첫 5G 아이폰이 출시되면 유저분들은 아이폰 12의 성능과 기능에 또 흔들리게 되면서 애플로서는 두 번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일 아이폰 SE 판매가 6월 이후로 미루어지면 동시에 출시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새로운 5G 아이폰과 충분한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애플은 최소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 SE 출시를 4월을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플 아이폰 SE의 주요 타겟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인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주요 각국의 상황도 위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기에 판매가 여의치 않을 것은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는 국내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전파되기 시작할 즈음에 새로운 아이폰 SE 구매 의사에 대한 설문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설문에 응답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제로 출시가 되면 36%의 관망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당시에도 구매를 하지 않으시 겠다는 분들이 31%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애플도 지금 출시를 하면 판매가 기존 예상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5G 아이폰 판매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4월 1일부터 애플 웹사이트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iOS 13.4 버전으로 구동되는 아이폰 SE는 A13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Red, Space Gray, Silver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블랙과
화이트 실리콘 케이스와 레드, 블랙, 미드나잇 블랙 레더까지 총 5가지 케이스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량은 64, 128, 256GB를 지원하고 12메가픽셀 카메라가 나이트샷을 지원하고 셀피 카메라는 7메가픽셀입니다. 나노심을 지원하며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 크기는 4.7인치입니다. NFC 탑재로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가 있을 수 있고 공개 일정과 판매 일정은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4월 공개는 유력합니다. 국내 출시일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5월 중에 게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죠. 우선 중저가 아이폰을 고려하고 계셨던 기존 아이폰 SE, 6, 6S, 7, 8 유저분들께서는 출시가 되면 메인 프로세서가 실제로 A13인 경우에는 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10, 10S, 11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께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그레이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터치 아이디를 비롯해서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스펙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올해 최고의 애플의 가성비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엔 제가 아이패드 미니 5를 추천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아이폰 SE를 최고로 추천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선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중국 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부품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애플에서는 맥북 시리즈 CTO 옵션 가격을 10% 정도 조용히 올렸습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도 100%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빠르게 품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도 판매 개시 하루 만에 1차 물량이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해외 직구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미국 내 물류 시스템이 상당히 높은 트래픽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도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판매가 개시가 되면 거주하는 곳에서 주문하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선택이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애플페이는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반대로 결렬되었다는 뜻은 양쪽의 입장이 대립되기는 하지만 한국 진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애플페이가 한국에 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템포 빠른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